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궁금했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 중일까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1A1G라는 곳에서 2024년 10월에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시총 1.2조 달러 프로젝트의 펀딩으로 비트코인 개발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예정인 알트코인을 재단과 벤처 캐피탈을 위한 물량으로 떼어놓고 알트코인이 ICO와 같은 거래소 상장을 했을 때 사전에 할당받은 물량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형 재단이 사전에 발행량을 나눈다든지 특정 이해 집단이 사전 채굴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작업 증명에 의해서만 발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과 종종 비교되는데요. 금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프로토콜로서 사토시가 개발한다고 해도 한국인이 개발한다 해도 프로토콜만 준수한다면 누가 개발해도 상관없고 비트코인 노드 운영은 중앙화된 특정 주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한다는 점이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토시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은 여러 개발자들에 의해서 구현되었고 현재는 비트코인 코어가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트코인 구현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코어는 누가 개발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대략 1.3조 달러로 메타와 비슷한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는 수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 연봉은 18만 달러에서 많게는 40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면 비슷한 시가총액의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적어도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40명 남짓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중 5명은 메인테이너라고 하여 개발 완료된 내용을 기존 소스코드에 합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안정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3달에서 1년 단위의 비트코인 개발 펀딩 프로그램과 같은 단기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총 13개의 기업과 조직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스트림입니다. 블록스트림은 아담 백이 CEO로 있는 회사로 아담 백은 사토시가 백서에서 언급했던 해시캐시를 발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초기 개발에 많은 참여를 했으며 SCP-256K1과 같은 비트코인 핵심 기능을 개발한 개발자와 연구자들을 블록스트림에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개발이 사기업인 블록스트림에 의해 주도하는 모양이 되자 커뮤니티에서는 블록스트림의 개발 참여에 반발하여 현재는 단 한 명의 개발자만 빼고 블록스트림 직원들 중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인코드라는 연구기관입니다. 체인코드는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해 있으며 2014년에 설립되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고용 및 비트코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MIT의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입니다. 2015년에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없어지면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없어진 상황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비트코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파이럴이라는 기업으로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블럭이라는 기업의 자회사로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과 연구를 하는 미션을 갖고 현재까지 비트코인 코어 개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디자인 커뮤니티와 같은 비개발 분야에도 펀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외 거래소인 OKX인데 OKX는 2019년 비트코인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뒤에서 나올 블링크스나 빈티움과 같은 단체의 개발 펀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권재단 HRF가 있는데요. HRF는 2020년 6월에 비트코인 개발 펀드 BDF를 런칭하여 비트코인을 포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블링크스로 2020년에 설립되어 비트코인 코어 개발과 빌드와 릴리즈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등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OP테크라고 하는 비트코인 개발 뉴스 제작도 지원하고 있고 개발자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2020년에 설립한 오픈사츠로 가장 많은 규모의 펀딩을 제공하고 있고 단기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발자들이 최소한 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개발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5곳의 프로그램은 비트러스트, 빈티움, 마일스트롬, 비트코인 4 오픈소스, 그리고 2140으로 총 13곳의 기업 및 조직에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개발 지원의 규모는 다른 알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폴카닷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만 8,700만 달러의 자금을 개발 지원에 사용했고, 이더리움 재단의 경우 2024년에 1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코어 개발의 경우 올 상반기에 1,680만 달러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폴카닷 재단이 개발에 지원한 자금 규모가 전체 시총의 0.11%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개발에 지원한 금액은 시총 대비 0.0015%로 비율로 따졌을 때 약 7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발 펀딩 프로그램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로는 첫 번째로 펀딩 단체의 중앙화 이슈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대부분은 트위터의 창업자였던 잭 도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요. 오픈 사치의 경우 펀딩 금액의 90.5%가 잭 도시의 기부에서 나왔고, 비트러스트와 스파이럴은 100%, 블링크는 14.5%가 잭 도시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잭 도시가 기부를 하고 난 후 자금의 사용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지만, 단일 기부자에게 의존하는 문제는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한 사람의 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설립된 단체 4곳은 단일 기부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베어 마켓이 왔을 때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자 MIT DCI에서는 800만 달러의 지원 기금 중 일부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 개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운턴에 대비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의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비트와이즈나 반에이크 같은 ETF 제공자들이 이익의 5%에서 10%를 비트코인 개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비트코인 채굴 프린 파운드리 USA에서 채굴자들이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 개발에 지원하도록 하여 코어 사이언티픽이 지금까지 1BTC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 개발 지원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다른 비트코이너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넷플로드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개발자들의 개발 활동을 응원하되 항상 이 뒤에서 어떤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토콜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는지 항상 주시를 하며, 이들의 업데이트를 항상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 가능하고 검증된 업데이트만 받아들이는 것이 풀 노드를 운영하는 비트코이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